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0.9%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장중한 때는 굉장히 낙폭이 컸었거든요. 거의 2% 가까이 코스피에 큰 폭이 낙폭이 있었고 그거를 조금만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반등 없이 오늘은 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물론 기아는 조금은 빠졌지만 현대차는 거의 5% 가까운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왔고 또 삼성물산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죠. 반면에 금융주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오늘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죠. 이쪽에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어떤 업종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다고 정의를 해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그래도 외국인의 이탈은 없었네요. 2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었지만 반대로 기관 쪽에서 오랜만에 7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조금은 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3,600억 정도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현대차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들어 정말 빨간불만 보이고 있죠.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모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아는 오늘 조금은 쉬어갔었는데 물론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인 만큼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LG화학, 쌍용CNE, 삼성물산, KT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7% 급등이 나왔었고 또 S&P 500은 1%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다우지수하고 S&P 500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의 시장이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3% 상승과 함께 최근에 낙폭이 조금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걸 조금은 돌려 세우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니케이는 0.47% 그리고 대만도 0.2% 반대로 중국 증시만 1.8%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3번의 장대 양봉과 함께 바닥을 돌려 세우려는 흐름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그 저점을 이탈하면서 전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전날의 미국 증시는 기술주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고용지표가 잘 나왔었고 그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늦추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큰 폭의 조정 없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만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틀 동안의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틀 동안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저 PBR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PBR 관련주 내에서 주가의 급락이 나왔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늘 시장의 급락을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 나온 기사를 보면 금융당국에서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ETF 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하나의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그 기대감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되고, 한번 과거에 이런 사례를 참조해 볼 수가 있겠죠. 12월쯤이었나요? 그때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었고, 그 상장 시점으로 하여금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거의 20%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점이 저PBR ETF 종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 달에 발표를 할 것으로 명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이때로 가정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정확한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닌 만큼 기대감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서 오늘처럼 주가의 급락이 나올 때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조금은 저가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시장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 기준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증시 평균 PBR이 1.1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에 일본은 1.4배이고 미국은 4.5배이죠. 아마 이게 코스피, 코스닥을 모두 합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코스피만 봤을 때, 코스닥은 제외예요. 코스피만 봤을 때는 0.94배 정도? 그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조로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참조로 말씀드린다면 코스피 PBR이 0.9를 밑돌았을 때, 그때는 정말로 높은 확률로 0.9가 깨졌을 때 코스피 종목을 매수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전체 시장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한번 중요하게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 특히 현대차는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아무래도 저 PBR주를 넘어서 그것 외에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대해볼 수 있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오늘처럼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비교를 해본다면 현대차의 PBR이 0.36배라고 해요. 반면에 도요타는 1.2배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는 무려 9.5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KB금융을 예시로 보면 현재 0.4배밖에 되지 않고, 미국 증시는 제외를 할게요. 어쨌든 항상 고평가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만큼 미국 시장을 제외한다면 일본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쇼핑이 0.25배라면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일본 기업들, 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낮은 PBR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 PBR 관련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시를 부양할 것이고 어떻게 저 PBR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을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고점 부분을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저 PBR 관련주 ETF가 나온다든지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떤 팩트 발표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그때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고, 그렇다고 그때가 완전히 끝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시 그 차익 매물들이 모두 소화되고 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의 추세를 보면 올해 들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다행히도 1월 중순부터 해서 더 이상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1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1월 중순부터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저 PBR 관련주라는 테마가 불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조금은 참조할 때 환율의 추이를 꼭 살펴보시고요. 물론 내일 환율이 오를지 말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부분들, 이렇게 3개월간의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약간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PBR주라는 모멘텀이 없었다면 개인적으로 시장에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의 추이는 꼭 살펴보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오후장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저 PBR 관련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아도 지금 밑에 꼬리를 달고 있지만 한때는 마이너스 5%까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저 PBR 관련주는 어떠한 팩트 발표가 나온 시점은 아닌 만큼 기대감이 더 이어질 수가 있고, 때문에 오늘처럼 주가의 급락이 나왔을 때는 한 번씩 매수 관점으로서 종목들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아라든지 삼성물산도 돌려 세웠네요.
그리고 지주사들 SK라든지 LG 모두 밑에 꼬리를 달고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PBR 관련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조금은 불편한 소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수급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동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물론 반도체 쪽도 수급이 들어왔지만 절대적으로 반도체 비중보다는 그 외적인 저 PBR 관련주들 그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PBR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불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 자금들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많은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 PBR 관련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면 수급이 집중이 되는 것이 조금은 더딜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 PBR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는 저 PBR 관련주가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그 뒤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도 주봉상으로 여전히 흐름이 깨지지 않는 만큼 다시 한번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